저 이거 투 이걸로 투 지금 이거 해서 그 자문에 그 궤도님 자문에 그 영화 자문에 그 궤도님 성함 저도 넣어서. 나와. 안녕하십니까. 궤도의 과학 속으로 초대석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오셨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 어떻게 보면 선함의 상징 같은 느낌? 너무너무 선하시고 근데 또 연기를 딱 들어가면은 또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그래서 야, 저분은 실제로 어떤 분일까 너무너무 궁금했고 또 이제 과학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꼭 뵙고 싶었던 강하늘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이곳에 오다니요. 제가 이곳에 와도 될런지요. 진짜. 너무 좋죠, 진짜. 와, 너무 멋있어. 아니요. 야,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이번 영화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죠? 이거 옷도 그 실제 영화에서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그죠. 여기 포스터에 나와 있는 완전 똑같은 의상이구나. 의상인데 그 제가 그래도 궤도님 만나러 가는데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아닙니다. 야, 진짜 저도 오늘 하늘님 온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유일한 하늘색 옷입니다. 오, 네. 네, 일부러 하늘색 입었어요. 그러네. 하늘. 이거 딱 하나야. 네, 파란색은 좀 있는데. 네네네. 야, 이거 제가 또 열심히 또 이거 스팀 해가지고 딱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니, 요건 이제 원래 파란색. 야,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진짜 팬입니다, 진짜. 아유, 제가 정말 팬입니다. 저 진짜. 성덕. 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제 저도 이제 하늘님이 오신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일정 무조건 다 되니까 무조건 다 취소하겠다.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또 만날 형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시간대가 좀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맞아야 되니까 네네네네. 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네, 여기 이제 잘 올라갈 거고. 하지만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작품 아니더라도 언제가 꼭 와가지고 꼭 라이브를 제가 꼭 참여하는 걸로 진짜. 저는 제가 영광이죠. 자주 오세요. 네, 제가 꼭 오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 원래는 과학 얘기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원래 과학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악플이 좀 달립니다. 네. 게스트 모셔놓고 왜 지 혼자 얘기하냐고. 아니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 근데 없어도 돼요. 왜냐면 게스트가 오시면은 원래는 게스트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네네네. 또 오시는 분들은 또 과학 얘기를 하시면 좋아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게스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질문하고 좀 약간 답하는 컨셉이 좀 바뀌었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고 정말. 네, 와, 감사합니다. 진짜 훤칠하고 진짜 잘생겼어요. 전 진짜 많이 봅니다. 진짜 과학에 관련된 대박이네요. 관심이 진짜 많아요. 진짜. 오늘 근데 질문이 또 있는데 네네네. 하다가 중간에 또 과학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제 얘기 어디가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 오늘 궤도님 만났는데 제가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궤도님을.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화내는 버튼, 빨간 버튼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네네네. 빨간 버튼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 화를 거의 안 내신다고. 네. 이게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영화에서는 빨간 버튼 많이 눌리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대단한 영화에서도 거야. 많이 눌립니다. 네. 여기서 거의 한 5분마다 눌려요. 네네네. 근데 이게 빨간 버튼이 거의 없는데 연기로는 사실은 그 연기는 진짜 불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진짜 네. 심지어 평온하게 있다가도 그냥 확 돌아버리는 연기가 네네네.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네, 그럼 그냥 평소에 이거 눌러놨다가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그럼 좀 잘 이렇게 저는 하세요? 이렇게 뭐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기 그런 건 없고요. 사실 그런 건 없고. 근데 그게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 화내는 이 과학적으로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사실 뭐 화내는 그 분노 버튼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화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딱 닥치면 사실 우리 화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심장활동 빨라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막 근육도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떨리고. 네, 아드레날린. 맞아요.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왜냐면은 만약에 위협이 닥치면은 내가 싸우거나 도망쳐야 돼.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위협을 경험하면 예를 들어 내가 위협이 딱 왔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막 심장도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결국 내가 운동을 지금 엄청난 속도로 좀 에너지를 써서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화가 안 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과거에 그런 인류는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랑이가 나타났어. 왜냐면 지금 주변을 보시면 그쵸. 화를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는 사람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잡아먹혀서 도태됐어요.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만 생존했습니다. 그거죠. 옛날에 그 동물이 절벽까지 가고 절벽 밑으로 안 가는 이유가 그 절벽 밑으로 갔던 애들은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감한 친구들 이미 다 도태됐어요. 그렇죠. 자손을 못 낳았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저도 빨간 그럼 사실은 도태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위협이 별로 없었어요?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위협이란 인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위협인 줄을 몰랐다. 위협이라는 인지가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약간 화내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거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그 위협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위협이라는 상황을 인지를 못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도태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멀쩡하게 잘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위협이라고 느껴야 될 인지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멋진 접근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들으신 말씀이 네네.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사라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네네. 외부의 위협 자체가 이제 사라진 세대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호랑이가 나를 화 안 낸다고 잡아먹진 않아요. 그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사회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부족 생활을 하고 먹을 걸 나눠주는데 혼자 먹을 걸 안 받아. 그러면 화를 안 내잖아요. 다음번에도 먹을 걸 안 줘요. 왜냐면 안 줘도 되나 보다. 배 안 고픈가 보다. 근데 화를 내면은 야 나는 왜 안 줘? 그럼 이제 다시 먹을 걸 주잖아.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긴 해요. 화를 내는 게. 근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니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근데 과거부터 보면은 이미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화를 안 내는 유전자는 되게 희귀한 유전자예요. 근데 지금은 화를 내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일단 내가 직접 도태되는 상황은 아니고, 네네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은 내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현대 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희귀한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원래 도태됐어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유리한 쪽으로 지금 꽃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이 유전자는 귀한 유전자야. 이거는 정말 10명 이상 낳아야 돼. 그래야지 인류가 번창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화내는 사람 도태시키려면은 맞아요. 이제 화 안 내는 사람이 많이 낳아야 돼. 맞습니다. 네, 10명 가실 거예요? 그렇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명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야, 그리고 또 진짜 깔끔한 성격이셔갖고 먼지가 쌓이는 걸 못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 청소를 2, 3일마다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물청소라기보다 대청소를 대청소 집 전체를 거의 한 이틀, 진짜 오래 걸리면 3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오면은 막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신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원래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사람 몸에서 각질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 먼지 그 집안에 있는 먼지의 정확한 건 아닌데 75% 이상이 사람 각질이래요. 이 방 안에 있는 먼지들의 60%인가 75%인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사람 각질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순간부터라기보다 그 한참 전부터 눈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보이면 일단 저는 치워야 돼요. 저는 일단 청소기를 한번 싹 다 돌려야 돼요. 깔끔하시구나. 그리고 물청소까지 싹 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깔끔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브라이언 님이 이제 그 채널에 나오면서 그 각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형님이 또 청소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친구들한테 다 그 짤로 저장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무슨 이상한 소리잖아요. 무슨 각질이 떨어지냐 이랬거든요. 제가 브라이언 님이 얘기하는 거를 바로 딱 캡처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보냈어요. 다. 요거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또 많이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요거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네네네. 일단은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네. 이거를 낙설이라고 불러요. 낙설. 재밌다, 재밌다. 네.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네. 낙설. 낙설이라 부르는데 이걸 퍼센트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요거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브라이언님께서 이제 혹은 뭐 우리 하늘님께서 어떤 레퍼런스를 보셨는지도 제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60%, 뭐 75%, 뭐 이 정도의 어떤 각질이 집에 있는 먼지 한 60% 이상이 우리 몸에서 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이 있어요. 아마 그게 레퍼런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낙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퍼센트로 따지긴 너무 애매한 게 집집마다 너무 환경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전체 먼지의 몇 퍼센트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고 통계 내리기에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죠. 왜냐면 너무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몸에 낙설이라는 게 떨어진다. 근데 보통 하루에 0.4에서 1.4g 정도의 낙설이 발생을 합니다. 피부 낙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면 굉장히 꽤 많은 많은 양이에요. 거 아니에요? 왜냐면 1g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먼지라는 게 막 진짜 무거운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낙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먼지의 종류가 머리카락, 채모, 그렇죠. 섬유 조각, 반려동물의 털, 조각. 그다음에 외부에서 온 먼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문화권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 다 지금 보이는 먼지야. 사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종종 해요. 왜냐면 실제로 집안의 먼지에 꽤나 많은 부분이 낙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문화권에서 그래요. 이 서구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6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가 많아요. 얘네는 지금 어쨌거나 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열려 있는 오픈된 경우가 많아요. 집 자체가. 보시면은 뭐 그 창문도 굉장히 많고 뭐 꽁꽁 닫고 살기보다는 아침마다 일단 창문부터 열고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먼지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카페트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섬유로부터 오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밀폐된 공간이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뭐 굉장히 밀폐된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이제 낙설이나 실내 섬유 먼지가 꽤나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퍼센트로 보기에는 너무 개인차가 많다. 무리가 있다. 근데 일단은 친구분의 몸에서 낙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구분이 좀 많이 벗고 다니는 경우.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걔는 그 낙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가 집에 왔는데 옷을 입고 있다. 섬유 먼지가 많고요. 벗고 있으면 낙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분 상태를 보고 낙설인지 섬유 먼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절대로 편집하지 말고 이대로 영상으로 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친구가 좀 옷을 많이 벗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다 입고 있어요? 네, 다 입고 있는데 입고 있어도 낙설이 나오는 정도예요? 그 친구는 낙설이 있을 것 같은 친구. 궁금한 친구네요. 들이에요. 어디가 좀 많이 좀 오픈이 많이 돼 있나 봐요, 여기저기. 그냥 별로 잘 안 신는 친구예요. 그래요? 어쨌든 친구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곧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3월 21일 스릴러죠. 스트리밍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줄거리 뭐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가 곧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제 여러 플랫폼을 다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 글을 쓰신 감독님께서 가상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웨그라고 하는 WAG라는 웨그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플랫폼이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구독자 수 1위 그리고 그 주간의 시청자 수, 시청 시간 1위를 하면 그 1위라는 사람에게 모든 수수료 없이 모든 수익을 다 줘요. 근데 아이디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수익을 다 줘서 되게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의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상의 플랫폼을 만드셨죠. 또 지금 카테고리별 1위가 그런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1위가 되면 모든 수수료 없이 모든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상이 자극적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나갈 수 없는 방향으로 영상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우상이라는 인물이 범죄를 다루는 이제 범죄 채널 스트리머인데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항상 탑 클래스. 그래서 이제 거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내가 진리다. 내가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못 말해도
약간 이게 진짜처럼 그 약간 포장돼 버리는 거죠. 1위들의 어떤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잘못 네. 말해도 잘못 말했다고 인정하기 싫고. 이것조차도 네, 이거 다 맞아. 혹시나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런 인물이 이제 자기가 범죄 사건을 다루다가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가지고 이거를 추적해야 되겠다가 어떠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어떤 정의감이 아니라 이거 하면 내 방송 터지겠다 이거. 이거 조회수 터지겠다 하는 어떤 비뚤어진 욕심이랄까요? 그 욕심으로 이제 그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긴박하게 그런 좀 떡밥들을 던지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 게 네. 그 지금도 플랫폼들이 있고 네네. 플랫폼들마다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시청자가 별로 없고 플랫폼 자체에서 이제 별다른 영향력이 없으면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어가요. 근데 이제 인지도가 생기면 이제 앞에 뭔가 타이틀이 붙고 네네네.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그럼 네네. 굉장히 유명해지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서 채널이 돼서 거기서 수수료를 굉장히 적게 띱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남아 있어 줘라 이런 그렇죠. 느낌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수수료를 적게 뜰 테니까. 왜냐면 이 정도면은 조금 떼어도 얘가 버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네네네네.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대신 다른 플랫폼으로 가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은 있는데 1위를 아예 수수료를 0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이거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어디선가. 네. 왜냐면 보세요, 너무 큰 거야. 그쵸, 예를 들어 그쵸. 내가 뭐 100만 원을 벌었어. 네.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50%를 떼가면 5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이때는 50만 원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러면 그러면 5천만 5천만 원을 원을 뺏기는 떼가는 거죠. 거죠. 네, 그쵸. 10억을 벌었다? 5억을 가져가는 네, 거야.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 1위를 했다? 네. 그러면 나는 10억을 그대로 받는 그대로 거야. 받는 거죠. 네. 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많이 버는 것, 심지어 그 아슬아슬 2등을 했다? 네. 너무 치명타인 거야. 그쵸. 예를 들어 1등이 10억, 2등이 9억이야. 네. 그러면 1등은 10억을 가져가고 2등은 4억 5천을 4억 가져가요. 5천. 네, 4억 5천을 그러니까 가져가요. 갑자기 우리 둘이 비슷한 대결을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쵸. 나는 1위보다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는 이거 한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점점 플랫폼에서는. 그 외그라는 플랫폼에 있는 스트리머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고 항상 이제 어떤 궤도님의 영상들처럼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한 보기만 해야 돼. 영상이 진짜. 돼버리는 딱지만 없고.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더 악마적인 이 오, 무언가를 넣으려면 네네.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러면 1, 2위가 정말 치열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쪽은 사실은 경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낙담을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1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간으로 나눠. 2위부터 9위까지는 50%. 그럼 그러니까 9위 안에만 들어도 확 준다. 확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한 10위부터 쭉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한 60% 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내가 잘 못하면 뭐 한 10%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쵸. 근데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구간마다 예를 들어 뭐 100위권, 50위권, 20위권 구간마다 싸움을 붙이면 여기 아래쪽도 치열할 거야.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한 발의 차이로 이거를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거를 구간마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1위는 0. 어허. 이건 진짜 악마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투 이걸로. 투 지금 이거 해서 그 자문에 그 궤도님 자문의 그 영화 자문에 그 궤도님 성함 저도 나와. 저도 나와. 저 나와. 저 11위에서 싸워. 나는 아니 11위 너무 높아. 나는 한 501위에서 싸워. 나도 나대로의 싸움을 해. 그러면 궤도님 과학으로 어떻게 자극적인 영상이 나올 수 이거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사실 이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 뭘 할까? 카테고리는 다르잖아. 우리 쪽은 진짜 센 걸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돼요. 과학줄을 달면서 어떻게 세게 하죠? 좀 너무 세긴 한데 일단은 그 종교인을 모시고 네. 종교 대 과학 이거 진짜 세요. 진짜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요 주제 한 적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채팅이 네. 이 방송하고는 무관해요.
나 본 거 같은데. 이제 나 요 채팅에서 종교 전쟁이 과학이랑 일어납니다. 종교 내가 본 거 같은데. 뭐 정말 다양한 분파의 종교분들이 오셔가지고 에.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포교 활동. 성경 구절들이 막 올라오고 막 나무와 미타불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무관하게 여기서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엄청난 이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극만을 본다. 물론 이제 종교와 과학은 분야가 아예 달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중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한 주제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거 약간 윤리적이지 않은 걸 건드려야 돼요. 과학이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이 가는 길,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길은 그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데 네네네. 만약에 자극적으로 가려면 한 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만약에 네네네. 궤도님이 외교에 들어오신다. 네. 외교에 들어오신다 하면 일단 장기전으로 보고 한 방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서 잠깐, 장기전으로 소행성 충돌 100시간 전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실시간으로 100시간 라이브로 하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처음엔 안 믿겠죠. 100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보는 사람들도 뭐야? 100시간? 하는데 진짜 점점 줄어드는데 그 영상을 또 만드셨어. 또 오는 진짜 그 오는 진짜 영상이 오는 것처럼. 있는 가짜, 것처럼. 가짜 시뮬레이션 영상. 막 나사도 막 얘기 막 나오고 막 나사에서도 막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시뮬레이션 영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100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볼 때는 한 50시간 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폭발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인가? 과학이 아니에요. 이러면. 그래요? 왜냐면은 보세요. 왜냐면은 사기를 쳐야 돼.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궤도님이 하면 믿음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기꾼이 돼서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자는 거지. 한 그러니까 방만 딱 그 소행성 충돌 내가 볼 때 5분 전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1위예요. 무조건 1위 찍거든요. 5분 전이면. 이거 과학 아니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 음모론이야, 음모론. 왜냐면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요? 작년 말에 네. 그 2024 YR4라는 소행성이 네.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고 제가 진짜 정말 유명하신 분들 DM까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혹시 본것 죄송한데 같은데? 요거 정말 위험한가요?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막 3%까지 올라갔던 그거. 맞아. 네. 야, 퍼센트도 알고 계시네요. 네, 알죠. 오,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지금 최근에 0%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인 거죠.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그 기본적으로 소행성 충돌 가능성은 평균 0.7%다. 그럼 1%가 지금 평균치보다 높은 상황이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관측하기 시작했다. 네네네. 그러면 더 집중해서 보면 더 자세해집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과학자들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돈 룩업 같이 네네네. 뭔가를 던져서 맞춘다던가 이걸 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다트 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네. 이게 이중 소행성 충돌 미션인데 네네네. 요거를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소행성 이중 소행성의 하나의 소행성의 궤도 주기를 바꿨습니다. 성공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물론 어렵겠지만. 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만약 위험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근데 이게 1월 달 되고 2월 달 되고 하면서 말씀하신 2%, 3%까지 오른 거야. 네네. 3%면은 진짜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평균 0.7이죠. 우리가 보통 게임 들어가면은 게임 속에서 확률 아이템을 얻는 확률이 0.1이에요. 0.1. 그렇죠. 근데 그 게임에서 그 확률 아이템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슈퍼 레어 카드를 슈퍼 SSR 카드를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게 소행성 충돌 확률로 봤을 때는 전혀 낮은 확률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위협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걸로 이제 막 관심을 끌고 어그로를 끄는 거는 과학자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네네, 지금까지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3% 매우 높다는 것도 인정.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소행성, 아포피스를 포함해서 충돌 가능성이 있던 소행성들이 확률은 과학자들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관측하는 결과에 따라 낮아졌다. 지금 올라갔지만 다시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를 한 날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 날 그날 오후에 2%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확률이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2024 YR4가 이제 지구에서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측이 더 어려워졌죠 지금. 근데 다시 돌아올 때쯤에 다시 관측할 수 있을 건데 그쵸. 중요한 건 어쨌거나 안심해도 된다. 네, 어쨌든 국민들의 이 시청자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해주는 역할을 이제 과학자가 해야지. 이거를 이용해서 큰일 날 것 같다. 정말 위험해진다. 여러분들 막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거는 종말론자들이죠. 네. 그래서 과학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를 위협해서 이 요소를 공포심을 자극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아. 과학자들은 뭘 하느냐? 만약에 정말 그 상황이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럼 나사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사, 작사, 우리나라 뭐 카시, 카리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막 이거 안 돼. 그냥 그렇죠. 그냥 종교 전쟁이 났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라이브 방송 화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를 아마 이제 그 극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것까지 포착을 하려면 다회차 관람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네네. 요 채팅창에 올라가는 게 되게 리얼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걸 사람이다 역시 보니까 봐주시다니 네, 역시.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와. 요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도 이제 저는 원래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쵸. 채팅 보면서 방송하는 게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부분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그쵸, 보니까 그쵸. 요 문구들 어떻게 찍었을까? 어. 이거 시청자를 섭외를 했나? 와 아니요 그게 진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를 해서 돌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일 힘든 작업이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렇지.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촬영할 땐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연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연기를 하다가 이쪽을 살짝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시청자 댓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아니 주작이 아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내가 시선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이런 댓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포인트들만 잡아놓고 이제 허공에다가 연기한 거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거를 타이밍에 맞게 넣어야 돼. 채워 넣는 그게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해갖고 뭐 도네이션 뜰 때 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그쵸. 요건 핵심인데 사실 요거는 신경 썼겠지만 이 부분이 거의 그쵸. 90분 내내 나오는데 그쵸. 이걸 어떻게 했을까? 아, 역시 그걸 또 네. 봐주시네요. 아. 그리고 이쪽 잘 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나가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잠깐 이거 상영이 된다고? 이런 말이? 보니까 저는 좀 불안한 거야. 야, 그거 그죠? 이걸 어떻게 봤어 알아봐주시지? 저는. 와.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빨리 지나가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1에서 19금인가? 와. 약간 이런 이거 19금 영화 맞죠?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자꾸 와 이거 이런 글까지 다 넣었어? 와. 그걸 봤죠 저는. 네. 너무 못했네. 아니, 궤도님이 바쁘세요? 혹시? 다음 일정 있나 봐요. 네. 조금만.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그럼 진짜 잡설 그만하고 빠르게. 네. 네. 영광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영광이 다 된 것 같은데 좀 알았어요.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겠다. 편집하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사 진짜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네. 근데 너무 많았고 혼자 막 거의 쫙 끌고 가는 역이다 보니까 네네네.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네네네. 외우는 거는 괜찮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대사를 그대로 해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고요. 그냥 영화 대본 대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진짜 실시간 라이브처럼 느껴지길 원했는데 이게 대본을 그대로 외워서 대본에 있는 대사들을 하니까 이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엔 아예 대본을 다 빼고 그냥 애드립으로만 쭉 해봤거든요. 상황만 네. 알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낫겠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영화로서 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영화는 왜냐면 정해진 러닝 타임이 있고 요 타이밍에 요 말을 해줘서 사람들에게 그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치. 내가 그냥 혼자서 해버리니까 너무 막 늘어지나요? 이거는 너무 늘어지고 사실상 그냥 라이브 같은 거예요. 그냥 라이브 방송. 그래서 제가 10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을 찾아야 된다. 그 중간을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사 한 2줄 하면은 애드립으로 한 두세 줄 끼워 넣고 다시 또 대사 두세 줄 하면 애드립으로 좀 끼워 그러면 넣고. 역대급으로 애드립이 많은 영화겠네요. 그렇죠. 거의 절반이 애드립인 거의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러면 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2를 대비해서 저희 방송 자주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해봐야 더 잘해. 그럼 만약에 제가 투를 한다면 교수님 진짜 나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나가죠. 투에? 무조건 나가죠. 오. 제가 501위에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소행성 충돌 얘기.
그러면 잠깐 나오는 느낌으로 너무 좋죠. 종교 현장 한번 지나가시죠.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 너무 연기 잘해주시고 강하늘님 연기 너무 좋은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강하늘님이 생각하는 좋은 연기란 무엇입니까? 좋은 연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 어렵네요. 근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글을 읽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걸 말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로 풀어주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재밌는데 더 재밌게 읽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걸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생동감을 불어넣는. 네, 전 그게 연기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늘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재밌는 글 재밌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연기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봤지만 저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내가 읽은 글 시나리오라는 그 글을 사람들에게 재밌게 보기 위해서 잘 재밌게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연기지 않을까. 뭐 커다란 그런 건 없고요. 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이제 매달 작품이 나오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네. 야, 이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면은 뭐 저희 자주 나오세요. 네. 근데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지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아유. 좋겠고. 네. 근데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 쭈르륵 나오는 게 제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정하는 분들이 또 저는 계시니까. 결정권자가 아니고 네. 다른 이게 우연찮게 그렇게 되게 된 건데. 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나오고 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또 한 1년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진짜? 또 찍어야 되니까 찍는 게 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때 저는 궤도님과 같이 좋아요. 재밌게 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그러면 것 또 같습니다. 이제 촬영 들어가시는 건 언제쯤이에요? 좀 바쁜 시기는? 이제 촬영 시작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영화를 찍긴 거의 하는데. 계속 일하시네요. 쉽지 않네. 근데 이제 그거까지만 끝나면 이제 그거만 끝나면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매달 컨텐츠가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요거 관련해서 또 모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어쨌거나 너무 오시고 싶어도 네. 핑계 댈 게 좀 있으면 좋으니까.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맞죠. 네. 뭐 하여튼, 하나 네. 물고 이제 들어오면은 좀 그러니까 더 좋으니까. 좀 마음도 편안하고 네네네. 우리가 그리고 네. 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네네네. 또 모시고 너무 좋겠네요. 좋네요. 네. 저 진짜 라이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자르지 마세요. 라이브 네. 꼭 하고 싶어요. 네, 진정한 스트리밍을 꼭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그 전에 영화 스트리밍 한번 보시면 다음번에 하실 우리 강하늘님의 진짜 라이브와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리얼한가. 네, 요거를 한번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겠다. 네, 좋습니다. 야, 딱 우리 라이브 왔더니 야, 영화가 더 리얼하다. 야. 이럴 수 있는 리얼하니까.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또 그게 또 궁금하네요. 무엇이 현실인가? 무엇이 현실인가? 이거 또 다음에 와서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무엇이 리얼이고 무엇이 언리얼인가? 네. 대해서. 지금 이제 가야 된다고 계속 아. 재촉이 되고 있어서 아.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팬분들께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하늘이었고요. 저 또 올 것 같아서 인사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궤도님 팬이시겠지만 저도 진짜 팬으로서 저만 이렇게 성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좀 죄송하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와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아주 훌륭한 배우 강하늘 배우님과 함께한 초대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